일부. 매일 사라지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메일 하나 작성합니다. 10분. 긴 자료 하나 읽고 정리합니다. 20분. 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15분. 내일 올릴 블로그나 유튜브 주제를 고민합니다. 또 20분.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한 달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거창한 AI 기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됩니다. 복잡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AI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굳이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줄여서 더 중요한 곳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과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예약 시간을 안내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문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챗GPT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내일 오후 2시 예약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작성해줘. 정중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줘. 몇 초 만에 초안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AI가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AI에게 초안을 맡기는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사람이 합니다. 이 작은 차이만으로도 매일 반복하는 글쓰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부. 긴 문서를 처음부터 다 읽기 전에. 두 번째는 긴 문서 요약입니다. 10페이지짜리 자료가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줄씩 읽기 전에 전체 구조부터 파악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자료의 핵심 내용을 5개로 정리해줘.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을 따로 표시해줘. 그러면 어디부터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AI의 요약만 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계약서, 법률 문서, 금융자료, 중요한 회사 자료라면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AI는 읽는 일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회의 정리입니다. 회의가 끝났는데 1시간 동안 나온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회의 기록이 있다면 AI에게 결정된 사항, 해야 할 일, 담당자, 기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나눠 정리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단순히 짧게 만드는 것보다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부. 매주 같은 보고서를 처음부터 만들지 마세요. 네 번째 방법은 반복되는 보고서와 문서입니다. 매주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일, 문제가 있었던 일, 다음 주에 할 일, 추가로 필요한 지원. 내용은 매번 달라도 문서의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매주 빈 화면을 열고 처음부터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AI에게 한번 기본 틀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요청합니다. 매주 사용할 업무 보고 템플릿을 만들어줘. 이번 주 성과, 문제점, 다음 주 계획, 필요한 지원 순서로 구성해줘. 좋은 형식이 나오면 저장해둡니다. 다음 주에는 내용만 바꿉니다. 이것도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라고 하면 컴퓨터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을 매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실용적인 자동화입니다. 4부. 콘텐츠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 5번째는 콘텐츠 아이디어 찾기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뭘 올리지?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보다 주제를 정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튜브 주제 알려줘 라고 하지 마세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요청합니다.
AI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할 만한 영상 주제 20개를 만들어줘. 생활, 업무, 교육, 안전, 수익화 분야로 나누고 서로 비슷한 주제는 제외해줘. 그러면 여러 후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주제가 내 채널의 시청자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AI는 후보를 빠르게 만들고 사람은 선택합니다.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5부. 자주 하는 일은 템플릿으로 만드세요. 6번째 방법은 템플릿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작성하는 글을 생각해 보세요. 고객 안내문, 유튜브 설명글, 블로그 글, 상품 소개글, 업무 보고, 회의 정리, 비슷한 구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매번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잘 만들어진 글을 AI에게 보여주고 이 형식을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꿔 넣을 수 있는 템플릿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은 여기에 입력, 핵심 내용은 여기에 입력, 고객 이름은 여기에 입력, 날짜는 여기에 입력.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만든 템플릿은 다음 작업부터 시간을 계속 절약해 줍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 한 번의 결과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세요. 6부.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7번째는 업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10개 있습니다. 어디부터 해야 할까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결정하는 것 자체에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 AI에게 정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할 일이 다음과 같아. 각 업무의 마감 시간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먼저 해야 할 순서를 제안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우선순위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특정 고객의 일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정리를 돕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모든 일을 AI에게 맡기면 정말 더 효율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부. AI에게 맡겨야 할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 AI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 비슷한 문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것, 초안을 만드는 것, 자료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 아이디어 후보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계속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고객에게 보낼 사과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고객 관계라면 그 문장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사람이 마지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I가 직원 평가 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AI 결과 하나만 보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AI 자동화의 핵심은 무엇을 AI에게 맡길까? 라는 질문 하나가 아닙니다. 무엇은 반드시 내가 직접 해야 할까? 이 질문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8부. 오늘 딱 하나만 자동화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7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 이메일과 메시지 초안 만들기. 두 번째, 긴 문서의 핵심 내용 정리하기. 세 번째, 회의 내용을 행동 항목으로 정리하기. 네 번째, 반복되는 보고서 형식 만들기. 다섯 번째, 콘텐츠 아이디어 한꺼번에 만들기. 여섯 번째, 자주 쓰는 문장을 템플릿으로 만들기. 일곱 번째, 하루 업무 우선순위 정리하기. 그런데 오늘 이 7가지를 전부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내가 반복해서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이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서 AI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매일 20분 걸리던 일이 AI를 이용해서 10분으로 줄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루에는 10분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반복되면 상당한 시간이 됩니다. 매일 30분을 절약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절약한 시간입니다. AI로 시간을 줄였는데 그 시간에 또 의미 없는 일을 한다면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약한 시간을 더 중요한 업무에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가족과 보내거나 쉬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I 자동화의 진짜 목적은 사람을 더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을 줄여 사람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AI에게 맡기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AI가 잘하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정확하게 나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중 가장 간단한 것 하나부터 챗GPT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작은 자동화 하나가 AI를 실제 생활과 업무에 활용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정보를 전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AI를 처음 사용하는 분도 실제로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가장 줄이고 싶은 반복 업무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과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I 활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